자, 다음 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. 5월 9일, 5월 10일 그날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오전에 취임식이 있었죠. 그렇죠. 네. 명태균 씨 부부도 초대가 됐고 명 씨가 말했듯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됩니다. 아마 명 씨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 파일 좀 더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. 여보세요?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, 이제 본선 후보잖아. 네네,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문구가. 네, 예,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, 나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. 네네네네. 자, 대통령 취임식 그날이죠. 5월 9일. 방금 들으신 거는 그 전날이에요. 아, 전날. 네, 예. 5월 9일 아까 예. 전에 처음 들었던 녹음 파일은 5월 9일 오전 10시 예. 17분. 예. 지금 들으신 거는 오후던데요? 오후입니다. 오후. 예. 예.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태균 씨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내용은 보면은 현수막 다시 좀 문구 신경 써라. 그러니까 저 내용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동시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선거 캠프를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때 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게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건가요? 엄청 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 거죠.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고향에서 재선을 하셨어요. 2번을 하셨어요.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창원 분이 아니세요. 거창 분이- 거창 사람이죠. 네, 창원하고 분이세요. 거창 다른데. 네. 그래서 아예 연고도 없고 아무 지역 연고가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그리고 이게 18대 국회 때 네.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계속 낙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네.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물 정치인이다, 끝난 거지, 끝난 끝난 건데.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긴 마련입니다. 근데 그런 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본인의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다. 그렇게 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을 했지만 이게 명태균 씨는 사전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요. 그래서 본선도 본인이 미리 현수막 달고 인테리어 하라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. 자, 이뿐만 아닙니다. 지난 보도에서 22대 국회 총선거 당시에도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공천 컷오프 사실을 알고 김해 갑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거 이것을 주도했던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. 이 해당 음성 파일도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본부장님. 기사 그 썼어요? 쓰셔가지고 주셨던데. 쓴 게 아니고 내 거지. 내가 쓴 거지. 아,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. 네네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. 네네, 알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. 발표돼. 알겠습니다. 김영선 컷오프야.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.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. 네, 여사한테 줘야 돼. 나한테 빨리 보내. 네네. 자,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. 이 말을 합니다. 이게 네. 중요한 것 같아요. 직접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. 예. 이 말씀 설명 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밀도 높게 취재를 해왔다. 예. 그래서 좀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. 예, 근데 아직 모든 걸 다 드러내진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. 그래서 지금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김 여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.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. 이 네.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다라는 정황도 또 증언도 있습니다. 혹시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네.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사람이 좀 꾸며냈을 가능성 없습니까, 명태균 이제 씨가? 물론 그럴 가능성도 과장했거나. 있죠. 예, 물론 내가 아는데 이렇게.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과 정황들을 보면은 좀 정치 브로커 같은 네. 느낌의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전화한 것, 뭐 김건희 여사 전화한 것을 들려주기 마련이거든요. 네. 만약에 가능하다면. 그렇죠. 근데 이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
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던 네. 분들이고 아하. 만약에 정말 그걸 꾸며냈다면 조작을 한 거겠죠. 예, 조작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알기 힘듭니다. 네. 알기 힘든데 정말 알 수 없는 네. 내용을 본인만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.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이 말씀인데 네. 어떤 사람입니까 명태균 씨? 네, 자꾸 저런 말들 했던 거는 어떤 사람이길래? 예, 이게 더 방금 중요한 말씀드린 것 것처럼 뭐 여러 한간에는 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네. 있잖아요. 뭐 역술인이다, 역술가다. 예, 네. 무슨 도사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 역술인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. 네. 약간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지력, 직관력 이런 게 좀 강하신 분이다. 예지력이요? 아, 예, 예. 직관력이 좀 강하시다, 예지력이 강하시다 이렇게 좀 같은 평가를 하시고요. 네.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치 브로커 아닌가.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좀 과거에는 광고 회사를 좀 운영하셨고 이제 뭐 현재 지금까지는 좀 여론조사 업체를 좀 운영을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여론 조사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계기로 정치인에게 접근을 해서 좀 인연을 쌓고 그러는 좀 행태를 좀 보이신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릴 수 PNR이라는 있습니다. 여론조사 회사죠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거 다른 네, PNR은 자기 관계가 고문- 없습니다. 관계 PNR은 없으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. 정직한 회사라고. 아, 예, 죄송해요. 예. 예. 근데 항상 이제 PNR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아하. 예, 그래서 그렇게 좀 잘못 보도가 알려진 되고 것 알려진 같다. 거죠. 예. 예. 자.